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선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연입니다. 최근 전어로브 헤파톨로지의 간 경변증과 문맥 혈전증을 가진 환자에서 항응고제 사용에 관한 메타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메타 분석에 대해 박정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박정길입니다. 간 경변증 환자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문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항응고제 사용과 재계통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율과 관계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간 관련 결과나 생존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 연구는 메타 분석을 통해 모든 사망 원인을 고려한 결과를 보여주며 혈전증의 중증도나 재계통과는 무관하게 항응고제 사용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맥학 항진증과 관련된 출혈은 항응고제 사용 그룹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메타 분석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비슷한 주제의 다른 메타 분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논문이 어떻게 전어로브 헤파톨로지에 실렸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연구는 메타 분석이긴 하지만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포탈베인, 비너스 트롬보시스, 포탈 스롬보시스, 안티코어굴레이션, 시로시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메디라인, 엠베이스, 코크란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년 6월까지의 논문을 검색하고 후보 논문을 선정한 뒤에 이 중에 5개의 연구를 선정해서 5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코호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논문을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500명의 환자 중에 205명의 항응고제 사용을 한 그룹과 295명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주요 결과 변수로는 올코즈 모탈리티를 설정을 하였으며 이를 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원스텝 메타 애널리시스를 통해 분석하고 컴퓨팅 리스트를 간이식으로 설정하여 다별량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RCT와 코호트 연구를 모두 검색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모두 코호트 연구였고 이 중에 한 개만 전향적 연구였고 나머지는 후향적 연구로 이 주제가 연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듯이 원래 데이터 퀄리티가 좋아야 결과도 좋게 나올 텐데 RCT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코호트 연구만으로 그것도 5개 중 4개가 후향적이라면 이 연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부분을 이제 저자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테이블 2를 보시면 각 연구 간의 혈전의 중증도, 위치, 치료 기간, 추적 기간 등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3에서는 바이어스 평가 도구인 로빈스 i2를 사용하여 중간 정도 이상의 바이어스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자는 Individual Patient Data Analysis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테이블 4를 보시면 하나의 코호트 연구와 같이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IPD 애널리시스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IPD 메타 애널리시스는 여러 연구에서 얻은 개별 환자 데이터를 종합하여 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헤테로지니어스한 연구 결과를 일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메타 분석보다는 더 세부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특정 인구 그룹의 효과를 조사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개별 환자의 데이터를 저자로부터 얻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11개의 연구가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PI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데이터 공유를 거부한 경우가 있어서 결국 5개의 연구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결과를 살펴보시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올코스 모탈리티를 볼 때 항응고제 그룹이 더 나은 결과를 보입니다. 특히 리버 릴레이티드 모탈리티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다른 연구들과 비슷하게 재계통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출혈은 차이가 없었으며 이 표에는 없지만 문맥악 함진증과 관련이 없는 출혈은 항응고제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LT를 컴패팅 이벤트로 보고 나이와 같은 컴파운딩 팩터들을 보정하여 다별량 분석을 시행하면 올코스 모탈리티를 대략 4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아까 혈전증의 중증도나 재계통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별량 분석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위해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를 다시 하였고 혈전증의 중증도나 재계통 여부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하고 사망률과 연관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컴피팅 리스크를 간이식으로 보고 다별량 분석을 수행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컴퓨팅 리스트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사건 또는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가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경험하거나 여러 개의 원인이 동시에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망과 간이식이 경쟁 사건이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간이식 중 하나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 사건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사망 및 간이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하고 환자들의 예후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이 사망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 걸까요? 분석 방법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프라마이어 생존 곡선을 사망과 이식 사건을 고려하여 각 시간 단계로 분석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는 큐뮬러티브 인시던스 함수, 파인 그레이 모델, 콕스 비례 위험 모델 및 컴패팅 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파인 그레이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통계 전문가 없이는 연구를 하기 어렵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읽은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외로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인 투스텝 메타 애널리시스와 퀄리티 애널리시스를 시행을 하였고 환자의 데이터를 받지 못한 6개의 논문까지 전부 모아서 어그리게이트 데이터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것도 시행을 해서 저자의 최종 결론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간략하게 한 번 더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문맥 혈전이 있는 간 경병증 환자에서 항응고제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논문에서 얻은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맥 혈전의 재계통 여부와 무관하게 항응고제가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연구는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강력한 결론을 도출하는 메타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항응고제 사용과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에 관한 여러 연구들의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논문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는 문맥혈전이 있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항응고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십니까? 네, 항응고제의 안정성이나 문맥혈전의 재계통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메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강력하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품질과 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며 결과의 해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존율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대규모 RCT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생긴 문맥 혈전에 대해서는 차일드 A나 B 초반 정도의 출혈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감하십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